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사우디의 기업들이 터키의 무인 공격 드론인 카라엘을 라이센스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미국의 디펜스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터키의 가전 전문 기업인 베스텔이 개발한 카라엘은 가격이 저렴해 저비용으로 도입 가능한 소형 무인 항공기지만 외형과는 달리 터키가 개발한 UAV 전용 소형 정밀 유도무기인 MAM이 통합되어 장갑 전투 차량이나 방어진지에 매우 무서운 무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카라엘 소형 무인 항공기를 도입하여 예멘 내전에서 사용하고 있었지만 결국 터키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해 마침내 사우디 내에서 제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터키의 가전기업인 베스텔은 백색 가전 제조기업으로 최근에 유럽에서 지명도를 높이고 있는 기업이며 특히 베스텔이 생산하는 냉장고나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필수적인 모터는 우리나라의 LG전자에서 수입하여 제조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방위 산업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으며 터키 국방부는 베스텔의 주식 일부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터키의 적극적인 방위 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가전기업인 베스텔도 2005년부터 무인 항공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로 치면 LG전자에서 무인 항공기를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사우디가 라이센스 생산하는 카라엘의 주요 부품들은 터키 업체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록다운 생산에 가까운 형태지만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무인 항공기 제조 기술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는 2025년까지 카라엘 공격 드론 40대를 제조할 예정이지만 이와는 별도로 중국에게는 무인 항공기 CH4 제조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등 현지 생산을 통한 무인 항공기 기술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산 MQ-9 등 미국의 무인기를 두고 터키와 중국에서 무인 항공기를 입수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MQ-9 등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규제로 수출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MTCR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에서 무인 항공기를 수입하면 수입이 금지될 가능성도 적고 절차도 간편해집니다. 또한 터키는 MTCR에 가입되어 있지만 MTCR의 규제에 걸리지 않는 무장 가능한 소형 무인 항공기는 미국에는 없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터키에서 카라엘 공격 드론을 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트럼프 정권 말기에는 MTCR 규제를 준수하는 중동 우방국들이 중국산 무인 항공기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목격하고 MTCR의 운용 해석을 변경해 미국산 무인 항공기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권은 예멘 내전과 인권 문제를 이유로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을 일시 중지하여 앞으로도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국가는 중국과 터키에서 무인 항공기를 구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해외 시장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저비용으로 무장이 가능한 소형 무인 항공기는 미국의 수출품 목록에 없어 이 분야에서는 터키가 최강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터키가 소형 무인기 분야에서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요? 이는 터키가 개발한 무인 항공기 전용 정밀 유도무기인 MAM 시리즈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MQ-9는 비교적 대형이므로 유인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유도무기인 페이브웨이나 대전차 미사일인 헬파이어를 그대로 MQ-9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용 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고 병참적으로도 바람직하지만 반대로 이것은 소형 공격 무인 항공기의 개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개발한 UAV 전용 정밀 유도무기인 MAM 시리즈는 매우 소형이며 레이저 유도 방식의 MAMC는 최대 사거리가 8km이며 무게는 6.5kg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또한 GPS와 관성 항법을 추가한 MAML도 최대 사거리는 14km이며 무게는 22kg으로 매우 가볍습니다. 헬파이어의 최대 사거리가 8km이며 무게가 49kg인 걸 감안하면 MAML은 헬파이어의 절반의 무게지만 최대 사거리는 2배에 가깝습니다. 일각에서는 MAML의 무게가 가벼워서 장갑 차량을 관통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터키는 수천 미터 고도에서 사용하면 전투 차량에 장갑을 관통하거나 전투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런 터키의 주장은 중동 지역의 수많은 실전을 통해 증명되었기 때문에 허언이 아닙니다. 즉 터키는 유인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유도 폭탄이나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고 무인 항공기 전용 정밀 유도무기인 MAM 시리즈를 개발하여 터키는 미국의 무인 항공기 MQ-9을 스케일 다운의 저비용을 실현했다는 뜻입니다. 터키에 자극받은 중국도 무인 항공기 전용 정밀 유도무기를 개발해 소형 무인 항공기 CH-92A에 통합하고 있지만 먼저 소형 무인 항공기와 UAV 전용 정밀 유도무기인
MAM 시리즈를 개발한 터키만큼의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빗나갔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라이센스를 취득해 터키제 무인 항공기인 카라엘을 제조하더라도 탑재 무기인 MAM 시리즈는 터키에서 도입해야 하므로 터키는 수출과 현지 생산을 통해 자국의 소형 무인 항공기를 보급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우디는 터키와는 사이가 좋지 않지만 이슬람 국가 중에선 괜찮은 무기를 생산하는 터키에 손을 벌릴 정도로 무기 구입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터키와 사우디의 관계를 간략하게 보면 2017년에 사우디는 카타르가 이란은 물론 무슬림 형제단과 교류한다는 이유로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무슬림 형제단은 이슬람 수니파의 최대의 정치 집단으로 이슬람 교리가 정치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용주의 노선으로 들어선 사우디는 이런 무슬림 형제단의 이념을 극단주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무슬림 형제단을 지지하는 터키는 고립된 카타르를 상대로 무역과 군사 교류를 강화하면서 사우디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갈등은 2018년에 사우디 출신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가 터키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서 피살되자 두 나라의 관계는 한층 더 격화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사우디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내리자 마음 급한 사우디는 터키에게 먼저 손을 벌린 것입니다. 때문에 터키는 경제적인 이득 외에도 아랍 세계에서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터키의 카라엘은 사우디아라비아 외에 아제르바이잔도 라이센스 생산 중이며 우크라이나는 바이렉탈 TB2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월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예멘 내전에 대한 군사작전에서 미국의 군사지원 중단을 발표한다고 발언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슬람 수니파의 맹주를 자처하는 무함마드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는 미국의 중동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의 관계는 미국의 군수산업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이었으며 지난 5년간 미국이 수출한 무기의 절반은 중동 지역에 보내졌고 그중 절반이 사우디에 공급되는 만큼 미국의 방위산업과 사우디의 관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의 수니파 제국과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의 시아파 반정부 조직인 후티와의 싸움입니다. 미국은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와 수니파 제국에 대해 미군이 수집한 정보 제공 및 작전 실시에 필요한 각종 후방 지원, 게다가 예멘 내전에서 소비되는 대량의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등 예멘 내전에 간접적으로 개입을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사우디 주도하에 2015년에 시작된 예멘 공습으로 17,500명 이상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으며 2천만 명 이상이 식량난에 빠지고 800만 명이 기아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2016년 10월에 예멘의 수도인 사나의 장례식장에 대한 사우디의 공습으로 민간인 695명이 부상당하고 137명이 사망했으며 2018년 8월에는 예멘의 한 시장을 공습하여 어린이가 56명 부상당하고 40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대량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는 사우디 주도의 예멘 내전 참전은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멘 공습에 참가하는 사우디 공군 조종사들에 대한 군사훈련과 훈련에 필요한 공중급유, 그리고 예멘 내전에서 소비되는 정밀유도 폭탄에 대한 미국의 공급은 계속되었으며 2019년에는 미국 의회가 사우디에 대한 각종 지원 중단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멘 내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위한 무기 판매가 의회에 저지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기 판매를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80억 달러 이상의 무기 수출이 미국 의회에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많았으며 새로 대통령에 취임한 바이든은 대선 기간부터 석유 구매와 무기 판매를 위해 사우디의 문제에 눈을 돌리는 것을 멈추고 지원을 종료시킨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 또한 지난 1월 28일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대상으로 무기 수출을 일시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5일에 예멘 내전에 대한 지원을 종식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 5일에 미국 국무부를 방문해 예멘에서 전쟁은 끝나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의 약속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는 예멘 전쟁에서 관련 무기 판매를 포함한 본격적 작전들에 대한 미국의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또한 예멘 내전이 인도적 전략적 재앙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 전문가이자 외교관인 팀 랜더킹을 새로운 예멘 특사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사우디가 주도하는 예멘 내전 개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중동 문제에서 사우디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예멘 내전 개입 중단을 밝힘으로써 중동에서 미국의 정책도 큰 수정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취해왔던 사우디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면서 중동 분쟁에서의 발빼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가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과 사우디의 틈새를 공략하여 미국을 대신해 사우디의 무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사우디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